한국 프로축구연맹이 한 경기 단일팀 최다인 4명 퇴장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운 제주구단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전반전 송주훈의 퇴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이번엔 골키퍼 김동준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손을 쓰며 두 번째 퇴장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안태현이 경고 누적으로 또 퇴장당한 제주는 주장 이창미마저 수원FC의 싸박을 강하게 밀쳐 한 경기 4장의 레드카드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골키퍼 김동준은 퇴장 후 경기장에 다시 들어와서 대기심과 언쟁까지 벌였는데요. 프로축구연맹은 제주구단 그리고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김동준, 이창민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연맹은 경기 감독관의 보고서와 경위서를 검토한 후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김동준입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네, 재훈 씨를 보내고 저랑 이제 지우 씨랑 둘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경기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릴 경기는요, 9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있었던 김천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쳤던 경기였고요. 이 경기는 이동경의 61분 이동경의 선취골과 85분 원기종 선수의 이제 쐐기골로 2대0으로 김천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 경기 포항은 희한하게 김천만 만나면은 뭔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선 근데 골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바로 전반 41분에 이동희 선수의 다이렉트 퇴장 장면. 요게 이제 좀 중요했습니다. 이동희 선수가 이동경 선수를 잡은 것도 잡은 거였지만 도쿄리의 이 연기력이 빛났던 순간이었어요. 으악 하면서 아주 그냥 제대로 나자빠지면서 바로 그냥 김우성 심판이 이제 바로 이동희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 승부가 이미 기울어져 버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되면서 좀 손쉽게 김천이 경기를 가져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동경 선수는 이날 한 명을 퇴장시키기도 했고, 게다가 골도 넣고 원기종 선수의 쐐기골까지 어시스트하면서 이날의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김천은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고, 포항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포항이 가끔씩 이렇게 어이없게 무너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가성비 치고 정말 잘한다 막 이렇게 칭찬하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험하게, 역시 아무래도 선수단의 그런 퀄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는 박태하 감독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많이 아쉽다. 퇴장이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 때문에 계획했던 게 무너졌다. 역시 이 퇴장이 정말 중요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충분히 1대0, 이때까지는 충분했는데 선수들의 수비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볼 처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추격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볼 처리가 부족했다. 전체적으로 퇴장 변수의 모든 계획에 꼬였다라고 평가하면서 결국은 이 경기의 골 장면보다 가장 중요했던 장면은 바로 이 전반 41분에 이동희 선수의 다이렉트 퇴장 장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장면에 대한 반응으로, 아니 어차피 이동경 선수를 약간 무시하는 발언인가? 야, 이동경 어차피 골도 못 넣는데 왜 반칙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리그 10골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그 얘기가 말이 안 돼. 근데 상황상 그랬는데 골을 못 넣을 상황인데 왜 그랬냐, 이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동경 선수가 이게 쉬운 거를 가끔 놓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날도 사실 황희재 선수가 맞나? 황희재 선수가 세이브를 꽤 좋은 걸 몇 번 하기도 했고, 그래서 냅뒀으면은 못 넣었을지도 모르긴 하죠. 근데 이게 굳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았는가? 이게 만약에 후반 41분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41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이동경은 혼자 동해안 더비 하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 선수가 또, 저는 이 선수를 아무래도 김천 경기를 볼 때마다 좀 저희 선수 위주로 좀 보게 되는데, 좀 빨리 돌아와서 우리 좀 살려줘라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직 참 폼이 꾸준히 참 잘한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선수가 온다면 플레이오프에서는 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는 마음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사실 그 김천과 포항이 이상하게 상성이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때 김민준 선수가 아직 김천 소속일 때 그때도 좀 약간 포항이 억가당하면서 졌었거든요. 네. 그때도 50 논란이 좀 있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김천과 포항이 이상한 약간 상성이 좀 생성이 돼 있는 느낌이라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아유 김천 언제 이기냐. 차라리 뭐 전북을 못 이기면 그래 뭐 스쿼드 차이라고 진짜 전북은 또 이겼어. 전북은 또 잡아놓고 김천을 못 이기니까 이게 좀 속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올 시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리그 MVP를 아직 리그 경기가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동경도 강력한 MVP 후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근데 김천에서의 활약으로 MVP를 받는 것도 뭐 색다를 것 같고, 만약에 울산으로 복귀해서 몇 경기 정도 뛰려나? 아무튼 10월 말에 복귀니까 사실 많이 뛰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폼으로 돌아와서 만약 울산을 생존을 시키면은 MVP 각 아닌가? 나 이런 생각도 뭐 좀 충분히 들긴 합니다. 사실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전 네. 특별하게 지금 MVP를 받을 만하게 좀 완전, 그러니까 가끔씩 해마다 미친 선수 한 명씩 나오거든요. 근데 미친 선수가 올 시즌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김천이라서 좀 가려진 게 있었는데 이동경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동경이지 않을까? MVP 후보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혹시라도 청취자분들 중에 MVP 후보가 될 만한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댓글로 말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경기는 요 정도로 네네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네. 대구와 울산의 경기네요. 지우씨 지지팀의 이 경기인데, 요거 지우씨한테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울산과 대구의 경기를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팀들이 2순위에 있는가를 셀프로 증명한 경기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구는 지난 경기에 장성원이 부상을 당했고, 이에 따라서 백스리로 돌아왔습니다. 양 팀 모두 이제 3백 기반으로 3-4-3 같은 포지션을 가져갔고요. 홍정훈 선수가 오랜만에 대구 입장에서는 돌아오면서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른 수비 부담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라마스 선수가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또 골대를 맞추기도 했고, 공격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장성원 대체자로 나온 장원택 선수, 2002년생 선수인데 이 선수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만에 보야니치와 고승범이 나왔는데, 이제 왼쪽 윙백 같은 경우는 루빅손 대신 간만에 박민서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이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날 양 팀의 전반 기준으로 워스트를 보면 강상우 선수, 우주성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강상우 선수는 저거 이상하다. 국대 왔다 갔다 하고 프로인 선수가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가 좀 있었고, 우주성 같은 경우는 베테랑 선수인데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게 약간 좀 판단 미스도 많았고 패스 미스도 많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불안함을 보였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인 선수가 돌아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정치인 모습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던 허율의 모습이 돌아오면서 허율도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이제 몇 경기 전까지 뭔가 한 단계를 스텝업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괜찮은 선수로 발돋움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지난 경기나 이날 경기 같은 경우도 다시 스스로 이제 좀 마지막 순간의 판단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좀 많이 보였고, 이날도 사실 이렇기 때문에 좀 울산 입장에서는 고마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청두릉청에서 오랜만에 추억의 세오타임을 불러일으키면서 허율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보야니치의 패스를 하나도 받아 먹지 못하면서 보야니치의 몇 가닥 안 나면 머리까지 빠질 만큼 걱정이 좀 되는 그런 공격수를 처음 해보는 선수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 후에는 아무래도 좀 경기를 관장했던 고영진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날 양쪽에서 좀 비판이 다 있었는데, 대구 입장에서는 백인우 선수의 동점골 전개 장면, 그래서 이제 고승범 선수와 대구 선수의 충돌의 장면에 대해서 이거는 왜 골 취소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고, 이게 중계는 정확하게 안 잡혀가지고 모르겠는데 충돌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하필 또 그 세징야 그 직전에 멀티골 장면에서 김정현 선수와 이제 울산 선수의 충돌 과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세징야의 멀티골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질 법한 불만이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근데 이걸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전반 10분에 카이오는 이미 필드에서 없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누가 손해를 봤다, 누가 이득을 봤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그 카이오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팔꿈치를 쓰는 장면에서 요즘 2025년 K리그 기준으로는 무조건 레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퇴장이 안 나왔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자연재해지, 뭐 한 팀이 더 손해를 받고 한 팀이 덜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영진도 이제 하위권 팀의 싸움이 팽팽한 걸 좀 더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카이오가 2경기 연속으로 사고를 칠 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영진이 넘어가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사실 경기 내용은 사실 뭐 거의 이게 전부입니다. 예, 그 대구는 찬스가 꽤 있었습니다만 살리지 못했고, 유스팅이 한 7대3 정도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조현우가 또 현우 엔딩을 보여주면서 이날 대구 입장에서는 고영진도 재앙이지만 조현우도 재앙이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구 입장에서는 이겼어야 될 경기죠. 근데 울산이 이걸 비기고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해외 축구나 국내 축구 모두 좀 공통적으로 도는 얘기가, 그 폭망한 팀 특징이 소년가장 나타나서 캐리한다 뭐 이런 건데, 이날 또 백인우 선수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날은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카이오의 그 지난 경기 실수, 이날도 조현우 때문에 놓친 점수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1무 1패가 아니라 2승이었다면 만약에 5점을 땄다면 29점, 그러니까 지금 1점이고 만약에 6점을 땄다면 지금보다 플러스 5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9점이고요. 그럼 제주가 2점 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완전히 다른 판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좀 대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만한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세징야 입장에서는 이걸 다 해줬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어디까지 넣어줘야 되냐, 근데 뭐 어디까지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었고, 조현우는 이 정도 막아줬으면 됐지, 내가 뭐 김병지도 아니고 올라가서 골까지 넣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순위에 맞게 마인드를 고쳐 먹어보면, 그래 뭐 12팀인데 감독 바뀐 이후에 그래도 지지는 않고 있다, 쉽게 지는 팀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9월 이후에 이제 무승무거든요. 1승 3무. 네. 근데 1승이 아챔입니다. 리그가 아닌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김판곤 말년 이제 대구전이나 대전전, 강원전처럼 막판에 극장 먹고 지는 모습은 아니라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을 좀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 무승부가 과연 또 어떤 그 하위 스플릿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야, 그 요게 웅하범님이 댓글 남겨주면서 그 사진으로 그 아까 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지우 씨가 말씀하셨던 세징야와 조현우의 만화가 있거든요. 세징야가 야 한 번만 막아봐, 골 넣어주잖아. 그리고 이제 조현우 입장에서는 야 한 번만 넣어봐, 골 막아주잖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딱 그거를 이 만화가 딱 두 컷으로 요약이 됐거든요. 그 얘기를 아마 지우 씨도 똑같이 아마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웅하범님의 댓글도 한번 얘기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는 터질 듯 하면서도 안 풀린 경기였네요. 무승부였지만 열심히 대가리 받고 뛰어준 선수들에게 박수 쳐주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이날 카이오도 지난 대전전 때 부진을 만회하고자 열심히 뛰어주었고, 이 부족한 경기력이지만 팀 슬로건에 맞게 대구라는 이 자부심에 맞게 팬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조현우 키퍼는 왜 국대 넘버원임을 실력으로 보여주었고, 한태희 골키퍼도 미래 국대 골키퍼답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좋았고 울산 선수들의 몸값이 비싼지 느끼게 해준 경기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 경기였고 심판은 고영진이라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역시나 대구에게 빅엿을 매기더군요. 울산도 그 전에 비슷한 수준의 반칙 이후로 골 넣는데 골 인정받고 대구는 취소되었는지 고영진 심판의 논리대로라면 2대1이 맞는데 참 역시나 K리그 심판은 태풍보다 더한 수준의 자연재해는 맞나 봅니다. 웅이에게 사투리로 웅아 아빠가 더 놀라운 거 가르쳐줄까? 종혁이 형이랑 형진이 형이랑 국제심판이 돼 라고 이야기해주니까 웅이가 에이 설마 그럴리가 라며 유저 서스펙트급 반전을 본 표정이더군요. 제가 K리그 유명한 심판분들께 덕담 한마디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악담 같아 패스하겠습니다. 그나마 진짜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담이 있던데 아이고 심판놈님들은 진시황도 못 이룬 불로장생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야 PS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장모님 모시고 같이 축구 직관했는데 이번에도 전원 심판들은 어디에다 민원 넣어야 하는지 물으시더군요. 우리 K리그 심판들께서 판정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 하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웅이도 종혁이 형이랑 형진이 형은 존재 자체가 반칙이다 라면서 어린 것이 이런 말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PS2 일요일은 아버지 모시고 조상님 산소 벌초 다녀왔는데 조상님 산소 벌초하며 대구FC 잔류도 같이 빌었습니다. 야, 조상님께 아무튼 토요일 경기 결과 만화 재미있어서 올려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대구 울산 요약했던 까북툰의 웹툰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요 얘기를 좀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울산 하이라이트는 조현우의 선방쇼가 된 것 같다. 그만큼 울산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골키퍼가 활약을 할수록 팀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대구 팬들 입장에서는 또 조현우가 원래 대구 골키퍼였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좀 봐주지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은 그런. 근데 양 팀 다 워낙 급한 상황이라 그렇게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요 정도로 이 경기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요 정도. 혹시 더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날 일요일 경기인데요. 이날 엄청난 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 앞서서 안양과 광주 얘기를 하고 사실 근데 안양 팬들도 그렇고 광주 팬들도 다 본인들도 알아. 이 경기는 묻힐 수밖에 없다. 이 제주와 수원FC의 이 경기가 너무 대박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인정하더라고요. 이 경기는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보실 분들 그냥 2분 하이라이트로 보세요.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같은 날이었잖아요. 미리 말하지만 안양과 광주 경기를 2분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 있어? 이게 있고 반대의 의미로 제주와 수원FC를 가지고 이거를 2분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미이지만 적절한 얘기였던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안양과 제주 SK의 경기였습니다. 우선은 안양과 광주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방금 제주라고. 제주라 그랬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양과 광주 경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안양 입장에서도요. 광주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더라고요. 광주는 안양을 이겨본 적이 있지만 그래서 이번 시즌 한 번도 못 이겼던 광주를 이제 홈에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양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이 경기를 이기면은 파이널 A죠. 상스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이 경기를 또 지면은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승점 6점짜리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기는 알다시피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헛심공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기는 할 얘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거든요. 많지가 않았는데 다만 이 경기를 통해서 이 경기는 그래도 그 안양한테는 좀 의미 있는 경기긴 했던 게 이기진 못했지만 이 경기를 지지 않으면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5경기 무패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양이 이제 이기진 못하더라도 지진 않는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강등권의 수원FC와 함께 강등권에서 이제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런 팀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이 얘기는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고 안양과 광주 팬들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얘기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주와 수원FC 경기를 그냥 빨리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게 여기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할 얘기가 많거든요. 우리 지금 막차 시간도 생각하면은 제주와 수원FC 경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경기를 저희끼리는 단톡에서 이 말 했거든요. 혹시 김포 성남 경기 가시냐 하면서 재훈 씨가 단톡을 올렸어요. 근데 보지는 않고
뭐 비도 올 수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지우 씨는 집에서 이제 뭐 다른 경기들을 보겠다. 왜냐면 지금 울산에 지금 이 모가지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경기 중요한 경기에 있어 이거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 경기가 공교롭게도 대박이 났죠. 그렇죠. 예, 그 얘기들을 이거 경기도 경기지만 경기 바깥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지우 씨한테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는 30분 만에 좀 터졌습니다. 이제 송주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그 전에 이미 1대1이긴 했어요. 이미 사박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었고 유리 조나탄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35분에 송주훈 선수가 이걸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차라리 아까 그 이동희 선수 퇴장 같은 거는 뭐 의도라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라스트 수비수니까 실점을 할 수는 없다. 근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퇴장을 당했고요. 이게 대환장 파티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날 추가 시간에 퇴장이 3명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4명의 퇴장 선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면 뭐 싸워서 2대2 뭐 2명이 결과적으로 퇴장을 당한다거나 뭐 3명이 하고 1명이 뭐 반격을 해서 3명과 1명이 퇴장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한 팀의 4명 퇴장은 제가 어렸을 때 보던 해외 축구에서 잘 없었던 것 같고 본 기억이 딱히 없고 참 흔치 않은 축구 전체적으로 봐도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수비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팔꿈치로 보복성 폭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솔직히 송주훈 빼고 나머지 선수들은 92분까지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게 그 실점을 한 이후에 그 아까 퇴장 장면에서 2대1이 됐습니다. 네. PK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태희 선수가 그 원더 프리킥골을 꽂으면서 2대2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을 끝냈는데 거기까지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수원FC의 골이 나왔습니다. 이정원 선수의 골이었는데 하필 그 하프타임에 들어온 안현범 선수, 제주 입장에서는 참 민감한 선수가 이제 그 크로스를 올렸고 이정원 선수가 넣으면서 3대2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잘 버텼어요. 근 1시간을 10대 11로 버텼고 그 극장골 나오기 전까지 안 무너졌고 오히려 신상현 선수의 원더 데뷔골까지 터지면서 3대3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이날 하루는 제주를 응원하면서 봤던 저까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를 보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때까지는 최선의 결과였고 뭐 경기력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92분에 이제 최치무 선수의 K리그 데뷔골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까지 이대로 끝났어도 제주 팬들은 아마 박수 쳐줬을 겁니다. 잘 버텼고 어쩔 수 없었어요. 뭐 감독도 바뀌었고 뭐 이러니까 좀 잘해보자 하는 의미로 아마 박수를 쳐줬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사실상 경기 이제 앞에보다 더 재밌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김동준이 꼭 이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꼭 그 발을 잘 쓰는 선수는 맞죠. 네. 근데 이게 발을 과신하는 느낌이 좀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발을 잘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발을 이용해서 빌드업을 참여할 거고 뭐 공격수를 제낄 수 있어 하는 그 자신감은 좋은데 이런 골키퍼들이 꼭 한 번씩 사고 치거든요. 그 김동준 선수가 뭐 이런 사고가 사실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닌데 이날 또 하필 정말 안 좋은 타이밍에 그 발을 쓰다가 미끄러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박 선수에게 1대1 찬스가 왔습니다. 근데 그걸 나와서 걷어냈는데 그게 하필 또 손을 쓴 장면이 라인 살짝 바깥이었어요. 그러면서 퇴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고 누적이 되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좀 퇴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이후에도 좀 개판이었던 게 이 독소 조항이 적용이 되는 장면인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그 PK하고 퇴장을 같이 안 주잖아요. 네. 근데 이거의 경우 이게 마지막 선수였고 이 손으로 맞는 장면이 아니었다면 그냥 골대와 사박 간에 해결할 일이지
수비수가 전혀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는 이미 바깥 그 박스 바깥이니까 골키퍼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공을 그냥 손으로 막은 게 되는 거죠. 필드 플레이가. 네, 네. 그러면서 그냥 다이렉트 레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어차피 퇴장이어서 나갔던 김동준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퇴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듣고 또 그 와중에 조롱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나가요. 일단 거기서부터 저는 제정신이 안 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선수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93인가 94인가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베테랑 나이대거든요. 이 선수가 04년생이면 이해를 해요. 근데 팀의 대표팀 출신이고 팀의 베테랑 선수고 주축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보여준다라는 게 저는 좀 제주 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화가 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이후에 퇴장을 당한 이후에 이제 이탈로 선수가 안찬기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이제 골키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골키퍼를 어떻게 그 장갑도 어떻게 끼는지 잘 몰라요 보니까. 아유 그래요? 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꼈어요. 그러고 이제 사이즈가 안 맞았을 수도 있지 예,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 한번 프리킥은 넘어갔고 그 이후에 그 서박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그건 잘 막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사달이 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점핑을 하면서 사이드로 가면서 막았는데 그게 라인을 나갔냐 안 나갔냐 그리고 이게 코너킥이냐 골킥이냐 근데 안 나간 것 같아 보였어요. 네. 근데 코너킥 선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서는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몇 분 전에 똑같은 짓을 해서 경고를 받았던 안태현이 또 항의성으로 발길질을 합니다. 공을 밖으로 차네요. 정신을 못 차렸구만. 그러니까 이거는 망하는 팀의 정석입니다. 그러면서 그 똑같은 그 항의성 발길질, 그러니까 공을 뭐 선수를 찬 건 아니지만 공을 차내는 그런 장면을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또 거기서 세 번째 퇴장. 근데 이게 끝일 줄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근데 또 막판에 제주가 또 찬스가 있었어요. 은근히 찬스를 가져가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죠. 근데 막판에 그러니까 사박 선수가 사이드 라인에서 제주 선수를 향해서 태클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제주의 공격권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카드는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가는 일단은 제주의 그 어드밴티지가 제공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공격이 그 무효로 끝나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사이드로 나왔고 이제 사박이 그러니까 제주 스로인 상황에서 사박이 그 권한규 선수가 3.1절 때 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하면서 손으로 막는 그런 장면을 보여요. 그러면서 막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제주가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납니다. 뭐지 하고 봤더니 다시 보니까 벤치에 있던 이창민이 그냥 몸통박치기 해버렸어요. 네. 사박한테.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벤치에 있던 선수 뭐 안 뛰었죠. 아니 네. 뭐 근데 그 선수도 베테랑이에요. 네. 그 선수도 팀의 주축이고. 근데 그 지금 팀이 뭐 이거 만약에 동점 됐으면 이게 되게 크거든요. 네. 하위권 판도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한 번의 감정을 못 이기고 그냥 가서 박아버린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주 팬들한테는 사실 이 4명의 선수에 대한 그 원망이 되게 클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웃긴 게 저 오면서 다시 봤는데 네. 그 와중에 김동준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김동준이 예. 샤워하고 예. 다시 나왔어요. 예. 원래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시 경기장 들어오면 안 네, 되지. 샤워하고 다시 나와서 벤치에 있더라고요. 그 원래 아예 벤치도 못 앉잖아요. 네, 머리를 찰랑찰랑거리면서 누가 봐도 김동준이에요, 머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심지어 옷도 골키퍼 옷이고 누가 봐도 김동준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발길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데 코칭 스태프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그럼 몰랐어. 나 그런 그거 게 있는 줄. 저도 쿠팡 플레이를 오면서 그 막판만 다시 봤거든요. 야, 진짜 개판이다. 진짜 와 개판 이런 개판이 있나? 김학방 감독님 그동안 어떻게 사신 겁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학범선의 잘못인가? 이 새끼들을 데리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이 근데. 새끼들 컨트롤한 것만으로도
가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김학범 감독이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포스가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나마 저런 망나니들을 그나마 컨트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바로 나가시니까 바로 이사단이. 근데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쵸, 안 되죠 원래. 이창민 선수, 그러니까 김동준 골키퍼. 난 돌아왔다니까 뭔 소린가 했네요. 근데 근데 거기서 심지어 뭐 말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알사드와 수원의 경기 이후로 그런 약간 아사리파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랬습니다. 참 보면서 좀 사박도 사실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날 뭐 이창민이 화가 나는 거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화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 큰 성인이고 프로 선수라는 그 팬들도 다 어린 팬들도 다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카드가 그 스로인 방해 때나 태클 때나 나왔더라면 뭐 진정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닌 것도 좀 있고. 근데 이게 이창민이 이게 처음이 아닌 게 그 19년도에 강등 될 때 이분이 강등 확정 경기에서 퇴장당했어요. 상대 밟아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범죄는 빼고 범죄는 저기 졸음운전인가 뭔지 과속인지 그걸 빼고 사망 사고 있었죠. 축구장에서만 봤을 때 이게 본인 컨트롤이 안 되는 이게 이창민이 어떻게 보면 제주를 상징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개판이 일어나는 게 소위 말하는 강등 플래그인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광경이 하나 더 나옵니다. 끝나고 사박 선수를 약간 금쪽이 마냥 김은중 선생님께서 맞아요. 끌고 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맞아, 그러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건 또 뭐지? 오은영 선생님인가? 약간 김은영 선생님처럼 가서 인사해. 맞아. 심지어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오늘 신기한 구경 많이 한다. 그 와중에 또 경기장에 이석에서 난입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또 그 라인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항의만 하고. 그쵸. 트랙에서만 머물렀다 하더라고요. 라인 바깥에서만 있었고. 그쵸. 또 이석에서 뭐 날라왔대요 또. 이게 무슨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창민이나 뭐 이런 거는 이창민이나 사실 아까 김동준 골키퍼 조롱 같은 경우는 추가 징계가 나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 강등 싸움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게 주축 선수들이 4명이나 이게 두 경기로 또 못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순위 싸움이 중요한 이때 이렇게 돼버리고 팀 분위기도 개박살 났고. 솔직히 얘기해서 다음 경기는 전북 포기한다 칩시다. 근데 안태환 빼면 다 다이렉트입니다. 네. 그 다음 경기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두 경기 연속으로 지금 다 못 나오잖아. 근데 두 경기에서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근데 그 대전 원정이고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연패해버리면 그대로 못 될지 몰라요. 대구에게 한 줄기 빛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이게 어떻게 4명이 다 베테랑급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게 말거는 죄송한데 김동준 선수야말로 내가 저번에 방송에 얘기했고 제주가 지금 김동준 키퍼 덕분에 버티고 있다. 그쵸, 아니었으면 진작 많이 세이브했어요. 이 진작 대구와 함께 저 나락으로 갔을 텐데 김동준 덕분에 지금 여기 그나마 이 꼴찌는 면하고 있는 거다 이랬는데 김동준마저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나가리가 되면서 그러니까요. 야 정말 큰일 났다. 심지어 아까 사박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면 들어보니까 끝나고 브라질 선수들끼리 말이 통하잖아요. 지네끼리 싸웠대요. 또 얘기를 하고 뭐 도발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김은중 감독님께서 이렇게 좀 했던 것 같고 참 이게 죄다 이제 30이 넘은 주축 선수들이잖아요. 송준, 이창민, 김동준, 안태환. 뭐 송준은 오래 왔다고 쳐도 나머지 3명은 그래도 꽤 오래 제주에 있었던 선수들이고 본인 팀을 말려도 모자랄 판에 사고를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태환 선수 참 그런 게 그러니까 라인을 잘못 보면 억울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방금 그걸로 경고 먹었으면 참아야죠. 근데 그거를 발로 또 까면 이거는 제가 주심이어도 기분 나빠서 경고 또 줍니다. 방금 경고 줬는데 또 전해? 그럼 너는 또 먹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기분이 나빠서 이게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았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나 진짜 대구에게는 한 줄기 희망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울산에게는 안 좋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좀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게 비 오는 날 또 혈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진짜 혈투다. 진짜 빨간색 카드가 많았던. 참 그 신상은도 좀 불쌍합니다. 저는. 아. 그 본인이 데뷔골이 그러니까 제주에서의 데뷔골이었고 예.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인생에 남을 원더골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네, 맞아요. 야,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 퇴장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제주가 만약에 이걸로 내려가게 된다면 예. 참 이 선수들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예. 우선 이 경기가 여러모로 역대급인 게 우선 근데 사실 경기 이게 퇴장 빼고도 골들도 되게 멋진 골이 많았거든요. 골이 7골에 나니까 근데 오버헤드킥 향연이었죠 초반에는. 네, 맞아요. 와, 오버헤드킥으로 사박이 환상적 오버헤드킥으로 지금 득점 공동선두에 올라선 골을 넣었고 그때 당시 그리고 또 조나탄이 또 어려운 각도에서 골을 넣어가지고 원점을 하는데 또 4분 뒤에는 물론 이게 옵사이드 때문에 취소가 되긴 했지만 또 오버헤드킥을 또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와, 그러면서 와, 이거 경기 초반에는 다들 보신 분들은 와, 초반에 대박인데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경기 초반에 재밌었어요. 예, 근데 다른 의미로 대박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이제 아까 그 관중 한 명이 또 이제 난입을 한 바람에 근데 이분이 그나마 비교적 그 보통 난입을 하면은 곱게 안 물러나거든요. 뭐 감독이 보통 이제 코치 그러니까 심판이랑 얘기를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경기 진행을 방해한다든가 뭐 그쵸. 이런 게 있는데 전혀 없이 예, 다행히 그 정도 급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분도 결국 퇴장당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주는 퇴장이 5명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명 더 퇴장당하면 사실 그거잖아요. 그 물수패. 차라리 때문에. 물수패는 3대 0이지 안 되겠네. 더 손해구나. 그렇게 되면 몰수패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신상은 선수의 데뷔골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원 FC도 좋을 게 없어. 수원 FC는 사박 선수가 이게 골을 넣기 때문에 2골 넣었잖아요. 그 득점 선두권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그만 퇴장당이 오히려 그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게 좀 어이없는 상황이 될 뻔도 했죠. 근데 뭐 한 가지로 사람들은 그래도 김은중 감독은 그래서 싸박 때리고 제주 팬들 앞에 다가가서 사과시키고 최대한 마무리 잘하려 노력은 했다. 근데 이게 맞아? 이건 좀 이상한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과연 졌어도 그랬을까? 막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 물론 이겼기 때문에 제주 팬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최소한 이제 감독으로서 상대 감독으로서 뭐 이런 이 사건 자체가 좀 많이 개판의 경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어느 정도 존중이나 그런 걸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참 제주가 선진 축구를 하려고 그러는지 벌써 밀에서 왔는지 벌써 외국인 키퍼를 쓴 셈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이탈리아 선수를 키퍼로 쓰면서 외국인 키퍼를 미리 한번 맛봤습니다. 아, 진짜 여러 가지로 이거 사실 이 경기 잘 못 봤거든요. 하이라이트로 겨우 봤는데 예. 근데 2분 하이라이트밖에 못 봤어요.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퇴장 장면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안 나와가지고 이거 젠장 풀 하이라이트를 볼 걸. 역시 2분 하이라이트는 이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그냥 없구나. 풀 하이라이트 말고 예. 진짜 집에 가시면서 그 30분짜리 추가 시간 예. 90분부터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냥 풀 예. 영상으로 진짜 그래야겠다. 골 모음이랑 그것만 보시면 진짜 돼요. 그래야겠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쿠팡에서 네. 풀 경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봐. 아니 왜냐면 예전에 강원이 이제 포항을 엄청난 5대4로 네. 엄청난 대역전을 했을 때도요. 하이라이트 보지 말고 그걸 아예 그냥 풀 영상에 막판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판이 하이라이트나 다름없더라고. 네. 막골이도 막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것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집에 가면서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 역시 2분 하이라이트의 한계가 골도 7골이지 퇴장도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퇴장도 이렇게 이게 그거 2분에 지원하려면 리플레이도 못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네. 와 아니 이게 근데 추가 시간에 어떻게 3명이 한 팀에서 또 퇴장당한 것도 예술이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퇴장 당하는 것도 다 웃기고 다 사실 이게 제대로 잘 못 봐서 막 함부로 말이 그런데 이게 커뮤니티에서는 야 이게 웃긴 게 퇴장 4명이 다 정심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심은 맞나 보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제주가 근데 용케도 이런 개판인데 4대3 스코어로 그래도 한 점차 패배를 한 거는 이것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퇴장이 한 명이 34분에 미리 퇴장당했잖아요. 네. 그거 치면은 생각보다 잘 버텼는데 막 이랬었고 저희 단톡에서도 그때 경기 보시면서 지우 씨가 이 경기 너무 재밌다고
이거 뭐라고 했었지? 너무 남태희 웃겨서. 선수에게 이제 남태희 선수가 또 울산 출신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현대고는 아니고 이 지역 학성고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선수가 또 우리를 구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또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렇지 않게 됐고 신상은까지 봤을 때 이거 됐다. 이거는 흐름상 여기까지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을 때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한 거였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지우 씨 같은 경우 제주랑 수원 FC 미쳤네요. 너무 재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 신용준 하면서 신용준이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이 골라인 아웃 잘못 불고 항의하니까 경고 줘서 퇴장. 뭐 이래가지고 이거 또 뭔 일이야. 이때부터 이 경기 뭔가 심상치가 않았겠는 걸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이랜드 경기 끝나고 살짝 커뮤니티를 봤더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좀 많이 개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K리그의 여러 가지 뭐 잔디 개판 경기, 뭐 결정적인 개판인 경기, 뭐 심판이 이상한 경기 진짜 많은데 네. 이건 좀 다른 의미로 참 이상한 경기였어요. 참 게다가 관중 퇴장까지 해서 이로써 제주는 사실상 5명 퇴장 막 이것도 근데 이분이 그나마 뭐 큰 사고를 안 쳐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고 야 진짜 이 경기 얼마나 대단했는지 관중 난입도 있었지 물병 이석에서 경기장에서 물병도 나왔지 또 싸박이 경기 끝나고 뭐 유리 조나탄한테 손가락 까딱까딱하면서 도발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여러 가지로 내외적으로 근데 그래서 경기 자체가 개판이었지만 경기 외적으로 충돌은 없었는지 그런 얘기는 없는 거 봐서 그나마 다행히 요 정도에서 마무리된 거 아닌가? 뭐 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야, 근데 이게 전설 같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러모로 뭐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시즌 끝나고 뭐 어떻게 순위가 끝나느냐에도 네. 영향이 좀 있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마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경기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몇 년 지나면 또 쇼츠에서 K리그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엽기적인. 그리고 그런 거 만들 거예요. 이게 쇼츠 하면서 이것도 분명히 나올 거야. 배성재 캐스터의 멘트도 있었거든요. 그게 후반 추가 시간 15분이었네요. 그때 이창민이 싸박을 넘어뜨린 다음에 그라운드가 난리가 났을 때 정말 속된 말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집니다라고 멘트를 했네요. 야, 뭐 이랬기 때문에 요 멘트와 함께 쇼츠 거리가 나온 것 같다. 진짜 그 아사리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그때 김포 경기를 지우 씨가 안 보신 덕분에 자세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직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분위기까지는 몰랐어도 뭐 중계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이게 라이브로 본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지우 씨가 덕분에 잘 캐치하셔서 방송에 잘 담긴 것 같은데 아 정말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댓글도 여기에 대한 댓글이 있었어요. 웅화범님이 오늘 이제 오늘 그러니까 새벽이었던 것 같다. 오늘 새벽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저도 어제 제주와 수원FC 경기 집관했는데 K리그에서 이런 경기를 볼 줄 몰랐네요. 제주 선수의 첫 번째 퇴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동준 키퍼의 퇴장은 아쉽고 이창민 선수의 퇴장은 군대까지 다녀온 고창급 선수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라고 묻고 싶더군요. 김학범 감독도 사임한 마당에 고창급 선수들의 4명 퇴장이라 제주도 팀 분위기가 점점점. 어제 제주 수원FC 경기 한 줄평은 우리 집도 불타고 있지만 강 건너 바다 구경이 아니라 바다 건너 날벼락 구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PS를 남겨주셨네요. 어제 경기 끝나고 김은중 감독님이 싸박 선수 데리고 제주 선수단과 팬들에게 사과하러 갔다던데 꼭 사고 친 놈이 잘못을 빌려가는 학부형 같았습니다. 아까 네. 지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 그랬죠? 금쪽이? 네. 예, 금쪽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감독님이라는 자리가 이래저래 고생이 많은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싸박이 조금 골 넣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좀 상대 입장에서 열받을 만한 액션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또 골도 심지어 잘 넣고 하다 네. 보니까 좀 특히나 이렇게 본인이 페이스가 좋고 이런 또 올라와 있으니까 상대 팀들 입장에서는 또 참 안 입고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울산 HD 강등 프로가자님께서도 왜 이게 댓글을 이렇게 아이디를 이렇게 바꾸셨을까요? 영내발이신가? 아무튼 비오는 일요일 진짜 레전드 경기를 봤네요. 크크크. 1일 제주 팬으로서 지우 씨도 1일 제주 팬이셨지만 아무튼 이분도 역시 울산 팬이 아니실까봐
아니랄까봐 이제 일일 제주 팬으로 보셨나 봅니다. 일일 제주 팬으로서 송준도 이해 안 가고 경기 운영 참 예쁘게 하는 신용준도 참, 그리고 제일 정신 나간 건 추가 시간에 찬스 만드는 중인데 패싸움 일으켜서 시간 다 보낸 음주운전 범죄자 겸 베테랑 이씨. 근데 음주운전은 아니지 않나요? 아, 음주는 아닌 거예요. 예, 음주운전 아니죠. 요거는 조금 음주는 좀 홍철이고 예. 여기는 아닙니다. 예. 예, 이상민, 저희 성남 이상민도 예, 음주운전 전과가 있죠. 아무튼 뭐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 운전 쳤던 범죄자? 예, 운전 네. 범죄자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울산 팬으로서 이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감정 소모한 타팀 경기였던 것 같네요. 이제 대구전에 이어서 오늘까지 공놀이 참 해롭습니다. 저는 소주 사러 이만 점점점. 어찌됐든 이제는 인천의 명장이 되어버린 윤정한 이후 10년 만에 강등권에 복귀한 울산입니다. 이렇게 하고 추천도 3개나 달렸어. 그리고 제주빠유님이 대댓글을 남겨주시니까 여기까지 읽고 좀 얘기를 이어보죠. 벌써 부산 팬방까지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하이라이트 영상이 무려 18분이던데 아 그런가요? 아무튼 풀영상 몇 분부터 봐야 그 장면일지 아니면 그 장면 다 잘랐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했는데 아까 지우씨가 말씀하셨으니까 90분 이후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부터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다음부터 그러면서 또 확인해 보셨나 보네 대주빠위님께서. 장면들 다 살아있네요. 유튜브 댓글창 터지네요. 오버헤드킥 포함 7골. 경기력만으로도 이번 라운드 경기로 뽑힐 만한데 골 취소, 관중 난입, 퇴장 4명, 벤치 클리어링으로 리그 역사에 남는 경기가 되네요. 저 이 경기 진짜 봤었으면 진짜 황당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한 경기였다. 그러니까요. 예. 뭐 이 경기 보면서 뭐 안타까웠잖아요. 제주야 너희 지면 안 돼 이랬을 텐데 이거 보고 아휴 니들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아이고 막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을 울산 팬들이 좀 받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김동준 퇴장까지는 좀 화가 났는데 예. 그 이후로는 웃기더라고요. 그랬어요. 이거 그냥 순수 재미로 봐야겠다. 이거는 조졌다. 예. 아, 끝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건 또 뭐지? 저 새끼는 또 왜 저러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예, 그 사실 저도 아까 그 댓글 분들처럼 안태현 퇴장 장면까지는 신용준에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것 오심 때문에 퇴장이 나온 거는 맞죠.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항의를 안 나갔다고라는 입모양이 너무 보이더라고요. 퇴장 당하면서. 근데 그거랑 별개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거에 대한 뭐 쉴드는 어렵고 사실 그거보다도 나중에 이창민 선수가 했던 행동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웃으면서 봤습니다. 이게 황당한 웃음이겠지. 이게 허탈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개판인가 하는 생각. 쟤는 무슨 생각일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경기도 있을 수 있구나 싶은 경기였네. 아무튼 들어가면서 한번 좀 찬찬히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아니면은 인콘이 끝나고 그렇습니다. 황당하네요. 예, 여튼 요렇게 이 여운을 느끼면서 근데 제주 우리 나중에 우리 시즌 결산하는 방송을 할 거잖아요. 그때도 이 경기 분명히 비중 있게 다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즌 아무래도 최고의 판도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강등권 판도에 너무나도 그랬던. 근데 제주가 진짜 2019년도는 압도적인 꼴찌였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꼴찌로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구가 좀 받쳐주나 했더니 제주가 이제 그 꼴이 나게 됐고 지금 순위 한번 잠깐만 볼까요? 순위 보니까 8점 차. 지금 보니까 수원이랑 인천도 8점 차 됐던데 평행 이론이 깨지면서 대구가 아무튼 8점 차. 모르겠습니다. 울산 12. 야 이게 아직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익숙치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울산이 8위, 9위 이럴 때는요. 그래도 아예 괜찮을 거였는데 그래도 계속 승점을 제대로 못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8위 안양부터 12위 대구까지 강등권 싸움이 좀 치열해질 것 같다. 파이널 B로 가면은 이거 나중에 파이널 라운드로 가면은 진짜 피 튀기는 경기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순위를 보니까 지금 이제 파이널 A, B로 나누는 경계선에 그 서울, 광주, 강원이 있거든요. 이 팀 중에 한 팀은 상위 스플릿 못 올라가면은 파이널 B로 가서 의미 없는 그쵸. 경기들이 돼버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파이널 그러니까 스플릿 라운드 스플릿 제도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번도 이렇게 재미를 해주니까. 다만 아까 다시 말하지만 팀 수를 리그2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늘릴 거면 3부 리그를 만들 게 아니면 리그1을 좀 늘리는 게 지금 팬들의 공통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아무튼 뭐 리그 순위 보면서 역시 스프릿은 재밌어.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네. 31라운드 리그 2부터 시작해서 리그 1까지 모두 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그 아침 경기 일정만 얘기하고 네.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제 아마 업로드가 되는 9월 30일 화요일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아침 경기가 열립니다. 불이람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전 7시에 경기를 하거든요. 이 경기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 이날 강원은 이제 청두 원정을 갑니다. 청두 원정을 가서 아마 이게 중국 방송사의 스케줄 때문에 그런지 저녁 9시 15분에 경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수요일은 1월 그러니까 10월로 넘어가네요. 10월 1일 수요일 날 울산이 똑같이 9시 15분에 상하이 선화 원정을 갑니다. 이때 좀 잘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2일 지금 상하이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이미 있는데 갔을 것 같네요. 미리 이제 현장도, 근데 중국 상하이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잘 타고 가면은 중국 네. 금방 가까우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네. 리그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힘을 좀 많이 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승권에서 멀어졌는데 이제 강등권이 아니면은 이렇게 된 거 아침에 집중하자 해야 되는데 이거 아침 집중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10월 2일 목요일에는 포항이 ACL2 이제 카야랑 이제 ACL2 조별리그 H조 경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를 하고요. 이게 매일매일 경기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은 10월 3일에 리그2 경기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이때 이제 성남과 서울 이랜드가 10월 3일 금요일날 2시에 있습니다. 요 경기부터 해가지고 리그 1, 2 경기들이 리그 1은 이제 일요일날로 거의 몰아서 하네요. 토요일날 한 경기하고 이 정도로 프리뷰까지 할 시간은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요번 그 502화죠. 502화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지우씨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소감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뭐 사실 특별한 거는 없고 일단 오랜만에 이제 대면 녹음을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음 주까지도 이게 어떻게 될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이 좀 앞서네요. 예. 그런 네. 상황이고 이제 추석인데 예, 뭐 다들 잘 보내셨으면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주 방송은 제가 우선 참여가 힘든 게 네.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한국에 없습니다. 제가 휴가를 아직도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 맞춰서 그나마 이제 여행을 해외로 이제 세부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지우 씨랑 재훈 씨가 두 분이서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제 하는 걸로,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한번 추후로 공지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뭐 연장전이 올 수 있으려나? 아무튼 뭐 또 이번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또 있을지 모르잖아, 아침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500이화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에서 근데 밤에도 역시 밤에 열정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분들이 아주 술 파티를 하는데 옆에서, 근데 이 마이크가 아마 주변 소음은 뭐 목소리는 안 들어가니까 크게는 안 됐겠지만 아마 목소리가 좀 들려갔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다면 옆에서 역시 청춘들이 밤새 술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00이화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한가위 잘 보내시고 이제 저희는 다음 503화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은 아직 겨울인가요? 그곳은 아직 깊은 슬픔인가요? 다들 봄이 왔다고 말들 하지만 전 알 수 없어요. 누나 뚜렷한 목소리 들리는 듯해요. 당당한 목소리 들리는 듯해요. 다들 봄이 왔다고 춤을 추지만 전 출 수 없어요. 백년의 눈꽃이 다 녹으면 누나 우린 다시 만나요. 백년의 눈물이
나누기면 누나 우린 다시 만나요. 어디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서 100년이 흘러 여기까지 왔지만 잃어버린 생명과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 함께 불러본다. 봄이 왔다고 누난 어디 있나요? 누나 그곳은 아직 겨울인가요? 그곳은 아직 깊은 슬픔인가요? 그들이 데려간 그 아이 어디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서 100년이 흘러 여기까지 왔지만 잃어버린 생명과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 함께 불러본다. 봄이 왔다고 누난 어디 있나요? 100년이 흘러 마음은 보이고 또 모여 여기까지 왔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꿈을 찾아 간절한 목소리 들리는 듯한데 누난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시간이 흘러 또 다른 100년이 다시 흐르기 전에 하나하나의 꿈 하나하나의 원 간절한 목소리 들리는 듯한데 100년 전 그날처럼 누난 어디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안 급한 건 아니야. 네, 근데 이게 둘 다 급한데. 그 1점이 커요. 그 1점이. 아니 그게 어디에요? 그래도 성남이. 그 1점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그 성남이 작년에 그 독수리 투수 꽂아가지고 네. 김포 플레이오프 못 갔잖아. 그걸로. 네, 맞아요. 난 기대도 안 했는데. 그 골이 진짜. 한번 하필이면 또 그게 9번철 원더 골이었으니까. 그거 보다가 뭐가 날아가네, 뭐지 했는데 들어가더라고. 네네. 홈에서 지는 건 좀 거시기해서 너무 못하니까. 맞아. 근데 김포 애기들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날. 울었어요? 애기들 울더라고. 아 비가서? 그 작년에. 아 작년 작년에 마지막 날. 저도 그거 하이라이트 경기 막판에 그거 영상 그 원정석 찍힌 거 봤는데 근데 진짜 서럽게 우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 갔다가 딱 나왔는데 아이고. 애기들 막 울고. 그때 지훈이도 거기 현장에 계셨구나. 네, 저 원정석 갔다가 애기들 울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밥을 못 먹어서 이게 제 아 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뭐라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근데 그때 저번 주에도 방송했던 것처럼 뭘 먹기에는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재경님 자체로 하는 게 좀 있어요. 먹으면서 쩝쩝거릴 수가 없어서 이 영양제를 챙겨가는데. 네. 아유 좀 드시다가. 예. 아 여기서 준비했다. 내년에 이거 잘못하면 나 인천 올라오겠죠?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인천은 올라오겠죠? 아니에요. 올라올 절대, 거고 절대. 나머지 둘이 리그 2에 있을지도.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요. 아니에요. 우리 인천 인천 올라올 것 같고. 지금 대구전 상태 지금 보니까 수원 승리하니까 기세 갑자기 확 탄 거. 그래가지고 다다음 경기가 진짜 불안해요. 맞대결이잖아요. 맞대결 있어요? 그 전에 이제 화성 원정하고. 안 그래도 화성도 부산 상대로 또 승점 1점 얻어가고. 맞대결 어서요. 아 네, 승리.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인천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먼 거 아닌가? 멀죠. 먼 건 맞지. 그러니까 바로 약간 멀죠. 바로 예전에는 맞지. 그냥 갔는데 어느 순간 되게 멀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체감이 되니까. 김포도 자리 잡으니까 김포보다 사실 인천이 더 멀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김포는 그 5호선에서 네. 그 김포공항에서 20분만 가면 돼서 사실 골드라인 있는 게 진짜 튀긴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걸어서 10분이면 딱 이제 이제 그 주변에 상권들만 좀 잘 들어와서 좀 뭐 밥집이라든가 뭐 편의점이 조금 치고 나가면 있긴 한데 외진데 있더라고요. 좀. 그거 거기 있어서 그거 원정석 가셨죠? 아니요. 그 마산역에 내리면은 그 편의점이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좀 약간 외진데도 들어가야 돼요. 있어요? 있긴 좀 있어요. 맨날 세븐일레븐에 있어요. 복잡한 어디 박혀 있길래 그 대각선 쪽에 그리고 원래 그 김포 솔타 가는 쪽에 대각선 쪽에 그쪽 출구에 나가서 그냥 경기장 마트에서 네. 맨날. 원래는 그 출구 나오면 바로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가지고 안쪽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가 그럼 세븐일레븐 하나 있긴 했어요. 보통 지하철역 안에 하나는 있는데 없더라고요. 아이고 골드라인에 뭐 들어오는 거 자체가 안 없거든요. 근데 김포 골드라인이 은근히 이용객이 졸라 많아서 그렇죠. 있을만도 한데 저번에 한번 거기에만 있잖아요. 그 김포공항 환승하는데 네. 거기에는 편의점이 있으니까 뭐 생각이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예 가시죠. 네. 뭐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인사 순서는 요렇게? 아예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쉬움이 없게 내일이 없어도 웃을 수 있게 그렇게 그 누가 뭐래도 내 방식대로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우리 방송 이번에 되게 길었을 거예요. 우리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러게요. 아유. 이거 분할해서 올려야 되나? 한 번에 올릴까? 고민이네. 그러면 아무튼 차라리 근데 이게 보니까 예. 리그 원 시작하기 전까지가 되게 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를 잘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는 저보다는 잘 아실 테니까. 네. 상황 봐서. 네. 근데 또 나누면은 또 복잡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뭐 좀 잘 모르긴 다른 건 하는데. 아니고 썸네일을 두 개를 만들어야지. 그런 거는 좀 있겠죠. 그래도 한 방에 올리는 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이번 주 딱 아침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아침이 그냥 있는 뭐한 바람에, 번에 올리시는 네. 게 네. 편하시기도 하고 좀 딱. 근데 한 번에 올려서 바로 듣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팟캐스트를 좋아하니까 팟캐스트를 나중에 후에 듣는 경우도 좀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양할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날씨가 괜찮을 때 여기서 방송 녹음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네요. 잠시만요. 그렇죠.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거 추석 때 진짜 방송 어떻게 하지? 너무 근데 그 다음 방송까지 휴방하면은 너무 긴 것 같은데 연장전으로? 추석 지나고 바로 또 A매치라 애매하네요. 네. 재훈 씨가 연장전 만드는 걸 좋아하긴 한가 보다. 연장전 하죠. 연장전 할까요? 이래가지고. 아니, 데이씨는 또 데이씨 나는 대로 재미는 있어요. 아무튼 뭐 연장전 만들고 싶다면. 근데 연장전 만들어도 편집을 내가 해서 업로드는 가능한데 편집을 내가 가능할지 모르겠네. 나중에 무슨 재훈 씨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근데 너무 쉬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리그 경기는 막 많이 했는데 그 확실히 대면 녹음이랑 이거랑 확실히 음질 차이가 너무 커. 우리가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하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나의 주원 천사들아 승리하지 못해도 언제나 너와 함께해 깃발 높이 들고 맹세해 나의 주원 천사들아 골을 넣지 못해도 언제나 너와 함께해 제주 유나이티드
곁에 또 언제나 너와 함께해 제주 유나이티드